두 명의 군인이 레버를 돌리자 굉음과 함께 호스가 부풀어 오릅니다. 잠시간의 숨고르기 후 더욱 참혹한 격전이 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자 지구의 땅굴에 골머리를 썩던 이스라엘이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해수를 이용한 침수 작전인데요. 골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중해에서 바닷물을 대량으로 끌어와 가자 지구에 퍼져 있는 땅굴을 침수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침수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는데요. 가자 터널의 규모를 생각하면 적어도 앞으로 한 달은 이스라엘의 작전이 제대로 먹혀드는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의 침수 작전은 전쟁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주장인데요. 이에 하마스의 대변인 온사마 함단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하마스의 터널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며 침수를 비롯하여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공격 방식에 대비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에 동의하긴 싫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한데요. 만에 하나 하마스의 주장대로 침수 작전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일생일대 자책골을 넣는 꼴입니다. 이스라엘의 침수 작전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지하에 바닷물을 들이붓겠다는 정신나간 계획인 만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로써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대입해보자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작전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북한의 남침 땅굴은 총 4개로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대남 땅굴 조사를 펼치고 있지만 반대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대남 땅굴의 존재 여부에 회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나 기술력, 유지관리 등 현실적인 이유로 추가적인 땅굴 건설이 불가능했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지하 세력을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설령 남침용 땅굴은 없을지라도 북한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전략시설이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침수 작전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찾아낸 하마스의 땅굴입니다. 말이 땅굴이지 작은 지하차도 규모인데요. 현재 이스라엘군이 확보를 끝낸 땅굴길이만 최소 4km 이상인데다 입구는 가자지구 출입구인 에레즈 교차로에서 불과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마스가 언제든 해당 땅굴을 이용해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키부츠로 병력을 침투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땅굴의 규모를 보면 테크니컬이나 장갑차 역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 이스라엘군이 지금까지 찾아낸 터널 입구만 약 800개에 달합니다. 발견된 것만 이 정도이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규모가 얼마나 클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을 텐데요. 심지어 이 중 대부분은 민간화 병원, 학교 등의 입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중해 해수를 이용한 수공을 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마스의 땅굴, 일명 가자 메트로는 이름처럼 웬만한 대도시의 지하철 뺨칠 만큼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입니다. 대략적인 길이만 따져도 5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서울 지하철의 길이가 대략 357km를 조금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가자지구 아래 땅굴이 얼마나 복잡하게 펼쳐져 있을지 얼추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마스는 이 가자 메트로의 지휘본부와 무기고 탄약창을 건설하는가 하면 보급을 위한 거점 기지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마스 대원은 필수적으로 가자 메트로를 이용한 전투를 훈련받기 때문에 게릴라 전술을 펼치기에도 최적인데요. 가뜩이나 시가전 난이도가 절망적인 가자지구에서 가자 메트로를 제압하지 못하면 하마스를 퇴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21년부터 가자 메트로를 파괴하고 있지만 그중 파괴에 성공한 건 기껏해야 100km 내외에 불과한데요. 평균적으로 지하 30m에 건설되었다 보니 어지간한 타격으로는 흠집조차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자 메트로는 일종의 초거대 벙커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을 오래 끌수록 내부의 반발까지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로서는 일망타진을 위한 묘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1월 알샤티 난민 캠프에서 약 4km 북쪽에 대형 해수펌프 5개를 설치했고 이번 달 2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해수펌프가 시간당 수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퍼붓는다면 이론상 길어도 2-3주면 땅굴을 모두 수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극약 처방이니만큼 찬반양론도 뜨겁습니다. 일례로 한 군사 관계자는 이미 파괴한 가자 메트로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00만 세제곱미터의 해수가 필요할
가능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가자 지구를 포함한 이스라엘 남서부의 지하수 생태계가 박살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가자 지구는 대수층의 염분이 높아지면서 수자원 시스템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인데요. 더욱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나마 있었던 정수시설들도 작동이 멈췄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로 이어지는 수도관 3개 중 하나가 끊기면서 물 보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물이 부족했던 도시의 외부 유입마저 끊긴 것입니다. 가자 지구 현지 주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 그래도 1인당 하루 최소 83리터까지 보급되었던 담수가 전쟁 후 무려 3리터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의 해수까지 들이붓는다면 전쟁이 끝나도 가자 지구의 수자원은 회복할 수 없을 텐데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도 바닷물이 기존 상하수 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건물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집안이 물러지면서 지상의 건축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또한 아직 지하에 남아있는 137명에 달하는 인질들 역시 걱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인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자 메트로에만 해수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정확한 규모, 입구의 위치조차 알 수 없는 가자 메트로에 이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15일 이스라엘군의 5인 사격으로 자국 인질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거대한 인명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침수작전은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안보구조가 비슷한 대한민국은 침수작전이 어떻게 끝나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지켜보고 습득해야만 합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거대한 땅굴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북한 덕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땅굴을 포착하고 파괴하기 시작한 건 2년 전인 2021년부터입니다. 당연히 그동안 하마스의 땅굴 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수많은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북한이 이란을 통해 하마스, 헤즈볼라 등 테러 단체의 땅굴 기술을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유사시 땅굴을 이용한 북한의 게릴라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한반도 석지를 생각하면 흔히들 남침형 땅굴 등으로 부르는 초장거리 땅굴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중생대 마그마관입으로 인해 화강암이 전국토에 걸쳐 대량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화강암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돌 중 가장 단단한 축에 속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남침형 땅굴 4개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길이가 기껏해야 2-3km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보다 장거리 땅굴을 건설하려면 지하철이나 터널을 뚫을 때 사용되는 TBM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정도 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된다면 우리 군의 정찰 자산으로 포착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요. 진짜 문제는 남침용 땅굴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있습니다. 북한은 1962년부터 채택한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의 일환으로 전군의 간부와 전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와 함께 전국토의 요새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국토 요새화는 그 단단한 화강암을 뚫고 전국 각지에 최소 8,000개 이상의 요새를 지하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 지하 시설물의 총 길이는 무려 547km로 일직선으로 이을시 강원도 철원에서 제주 남단까지 닿을 정도입니다. 특히 북한은 전체 군수공장의 80%에 달하는 약 200개의 군수공장도 지하화했습니다. 오죽하면 산 하나를 통째로 관통하는 공군 비행장과 활주로를 갖췄다는 탈북자 증언도 있었는데요. 다소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동해의 원산 갈마 비행장 남서쪽 인근과 서해 쪽에 자리 잡은 남포 근처의 온천 비행장 등에는 지하 활주로를 실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산속에 자리 잡은 동굴기지를 중심으로 활주로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비행기가 산으로 들어갔다가 산에서 나오는 지경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골치 아픈 건 평양인데요. 결국 수도를 점령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양 지하철은 전체 노선의 평균 깊이만 해도 무려 100m에 달하는 데다 가장 깊은 곳은 150m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깊은 지하철역인 부산만덕역이 70m라는 걸 생각하면 2배를 훌쩍 넘기는 깊이입니다. 이들 지하철역은 유사시 방공호로 즉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이 건설된 목적 자체가 주석궁과 순환공항을 잇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는데요. 결국 제2차 한국전쟁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마찬가지로 지하 요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수를 이용하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북한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처럼 바다에 붙어 있으면서 폭이 좁은 지형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내륙 두께, 즉 동서간의 거리가 가장 먼 곳은 300km를 훌쩍 넘는 데다 지형이 복잡하고 산지가 많아 물을 끌어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해와 서해를 몽땅 동원한다고 해도 최소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도 힘들 뿐 아니라 파이프를 설치할 동안 전쟁이 끝날 판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멀쩡한 내륙 땅속에 해수를 들이붓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하수는 물론이고 땅속 생태계를 교란할 뿐 아니라 그 피해를 되돌리는데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법뿐인데요. 우리가 자랑하는 화력으로 북한의 지하 요새를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소 300m 이하의 방공호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상비서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을 역임한 탈북자 황장엽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지휘부가 지하 300m 깊이의 방공호의 지휘시설뿐만 아니라 대량살 상무기의 생산과 저장시설까지 갖춰놓고 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현무5 탄생에는 이런 비화가 숨어 있는데요. 북한의 날로 강화되는 지하시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관통 기술을 별도로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탄도 중량 8,9톤의 현무5인데요. 말이 좋아 8,9톤이지 그러면서 사거리가 300km 내외라는 건 지극히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탄도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확장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북한의 지하방공호를 파괴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탄도 중량의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무5는 사실상 지하관통에 특화된 미사일답게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는 최고 400m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런 전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침수작전을 눈여겨봐야 하는 건 전술의 다양성을 위해서인데요.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 역시 대응 방법을 준비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침수작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